안녕하세요. 경찰 방송 가족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밝고 행복한 사회 구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진행할 저는 강지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법학 박사이시고 가톨릭 관동대학교의 강일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전 경기도 부교육감을 역임하셨고 교육학 박사이시며 화가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대진대학교의 고붕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청소년유해물 중독예방협회 오담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구정이 지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날씨가 마지막 추위, 강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 오늘은 날씨가 조금 포근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시기도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가 밝고 행복한 사회. 요즘은 TV를 틀면은 정말 귀를 막고 싶고 눈을 가리고 싶은 그런 암울한 뉴스들이 지금 많이 방송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행복 지수가 정말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언제가 행복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어렸을 때가 참 아무 걱정도 없이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어렸을 때 행복했던 시간들이 언제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 행복했던 이제 순간은 제가 이제 7살 때 이제 저는 이제 아버지께서 갑자기 이제 돌아가심에 따라서 초등학교를 이제 간신히 졸업하고 상급 학교에 이제 진학을 해야 되는데 저희 이제 할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께 장남이니까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가지고 저를 이제 중학교에 이제 진학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사실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사춘기였는데요. 친구들은 이제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메고 이제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데 저는 이제 그 사춘기에 이제 정말 그 시골에서 이제 지게를 치고 이제 농사일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촌부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에 정말 행복이라는 것은 도저히 정말 저는 생각할 수가 없었고요. 또 그 생각조차가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 이제 사치감할 정도로 그런 이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가장 이제 행복했을 때는 우연한 기회에 이제 신문을 이제 이렇게 시골에서 보는데 제가 이제 가장 꿈꿔왔던 것이 이제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는 것이 이제 가장 꿈을 꾸었던 것인데 신문 조그만 일면에 이제 광고란에 서울 강의록이라는 그런 광고가 이제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광고란에 보면은 단학과 수상도 국민학교만 졸업해도 수상이 될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서울 강의록 광고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강의록을 이제 그걸 통해서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아도 그 중학교의 자격을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제 검정고시를 이제 공부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이제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그런 이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강의록을 이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강의록을 소위 지금 말하면 이제
무통장 이제 입금을 하는 건데 그 강의로 그 회사에다가요. 서울 강의로 그 회사에다가. 근데 이게 초등학교만 졸업해가지고 시골에서 농사를 지는 아이가 어떻게 그걸 그 강의로 그 무통장 입금증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어려웠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광주에서 이제 그 공부를 하는 형님이 이제 시골에 내려왔던 차에 그 형님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이제 무통장 입금을 이제 이렇게 쓰는 거다 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써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서울 강의록을 이제 집에서 받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록을 들고 이제 공부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해 나가는데 그때 가장 제가 아마 그 행복했던 그런 거였고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또 국어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하나 그 읽어가면서 이제 또 신기한 그 영어 단어를 이제 이렇게 써가면서 외워가면서 이런 것들이 정말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었던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집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행복했을 때가 요즘은 있으셨나요? 어떤 때가 가장 행복하셨어요? 사실 저는 뭐 지금도 이제 꾸준한 이제 제 삶의 진행형인데요. 방금 이제 제가 아까 강의록을 이제 구입해가지고 공부했을 때가 이제 가장 행복했고 또 가슴이 두근두근거렸던 그런 시절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고위검정고시에 이제 합격도 하고 또 대입검정고시 합격하고 그리고 이제 방송통신대학에 이제 진학을 해서 이제 고시의 꿈을 꾸면서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이왕 이제 시작했으니까 초등학교만 졸업을 해도 박사학위를 받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중앙대학에서 이제 석사 박사학위를 이렇게 받고 박사학위를 받으니까 이제 제가 조금 그 어렸을 때 그 불우했던 그 시절에 하나하나씩 이제 기회가 이제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부천 지역에서 이제 범박해하냐고 3등에서 이제 시의원도 이제 제가 재선 의원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또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부천대학의 교수가 이제 이렇게 임명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부천대학에서 이제 제가 학생도 한 10년 정도 가르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또 기회가 돼서 이제 또 청와대 행정관까지 이제 가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이제 모시게 됐는데요. 그러면 그 정도 했으면 막 개인적으로 행복한 삶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아직도 이제 제 삶의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이제 9월달에 이제 청와대 행정관을 이제 마치고 또 새로운 꿈을 향해서 제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지금 가톨릭 반동대학으로 이제 학교를 이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집사람도 이제 그 정도면 행복할 텐데 또 그렇게 그 어려운 모두 선택의 길을 가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또 언제 이제 행복을 느낄 수 있겠느냐라고 가끔씩 질문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 네. 공부할 때가 행복하다는 교수님이신데 법학 박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고봉재 교수님께서 말씀. 예, 어렸을 때의 행복, 성장 과정에서 행복을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어려운 가정에서 살아면서도 요즘같이 추울 때 검정 손바지 저고리를 입고 얼음판에서 팽이칠하고 썰매를 타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빠져서 퉁퉁 부른 손바지를 입고 집에 와도 우리 어머님께서 참 누에고치에서 뽑아낸 번데기를 주시고 시장에서 사오신 오징어 한 마리를 넣고 그냥 국물 많이 넣어가지고 식구들이 옹기종기 먹을 때 비록 보리
보리밥에 이렇게 변변치 못한 찬이라도 그때 그 가정의 행복, 어렸을 때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 이때가 어렸을 때 정말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창시절에는 참 어려운 가정 때문에 학비 조달이 어려워서 연필을 팔겠다고 역전 부근에서 터미널 부근에서 팔다가 토착민, 그러니까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 그런 친구들한테 얻어맞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내 학비를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때, 그때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자아 성취감, 이런 꿈을 가질 때, 그때가 학창시절에는 더없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직생활 지금 45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만은 그 많은 세월 동안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다른 학생들한테 더 많은 행복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못한 것이 좀 제가 아쉽고, 그러면서도 가정이 어려워서 학비 조달이 어려운 아들 조금씩 도와줘서 그 학생들이 큰 이렇게 일꾼이 되고, 또 생활지도상 어려움이 있을 때 참 상담 역할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했을 때 정말 스스로가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요즘의 행복은 지난 구정 때 손자 손녀가 제가 7인데 아이들이 셋이고, 그 아이들이 와서 세배를 하고 참 노래도 부르고 재롱도 피고 했을 때, 이때가 부모님 입장에서, 늙어가는 입장에서 행복이 뭐냐, 이런 것이 행복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림 그리기를 그렇게 좋아해서 참 중고등학교 미술 선생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림 그리기에 몰입해서 그림을 그릴 때 이때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저 산 너머에 있다고서 가보니까 또 산이 있고, 저 산 너머에 행복이 있다고서 가보니까 또 산이 있듯이 행복의 끝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인다면은 정말 내 스스로가 조금은 양보하고 조금은 이해하고 서로가 소통하면서 갖고 나갈 때 진정한 행복이 싹트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사장님. 네, 저는 우리 명절 설날이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명절 때 항상 생각나는 것이, 저희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방앗간에 쭉 길게 줄을 서서 그 가래떡을 뽑으려고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가고, 또 그 자리에서 금방 나온 그 가래떡을 뭐 조청이나 아니면 간장을 찍어서 먹는 그런 추억도 좀 생각이 나고요. 또 지금은 자기 할아버지 뭐 외할아버지뿐만 세배를 하러 다니지만, 어렸을 때는 동네 어른들한테도 다 들려서 세배를 하면은 어느 어른은 덕담과 떡국을 주는 어른도 있었죠. 그렇지만 어떤 어른들은 또 동전이라도, 조그만 동전 하나라도 줄 때 그 동전을 바꿔서 항상 기쁘고 이랬는데, 그것이 다 나중에 세뱃돈을 모으고 나서 그걸 모으면 어머니가 나중에 커서 준다고 했는데, 그거를 아마 언제 받았는지 그 이상 더 많은 거를 받아서 우리가 썼는지도 모르겠죠. 또 그 다음에 저희 때에는 그 동네에 이렇게 논이나 이런 데 막아놓고 썰매를 타다가, 아까 우리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물에 빠지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또 이렇게 또 말리기도 하고, 또 집에 들어가도 손도 많이 트고 또 딱지치기도 했던 그런 시절이 굉장히 행복하지 않았나.
근데 요즘의 아이들은 요즘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옆집도 모르고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이 요즘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제일 행복했던 시절은 아무래도 저는 아이들 청소년들과 많이 지내다가 보니까 또 그 아이들이 또 어떤 그 요즘에 아이들이 많이 하는 담배나 술 또 이런 학교 폭력 이런 아이들이 또 거리에 배회하다가 또 저희를 만나서 저희 협회에 있는 또 많은 우리 코치님들을 만나서 그 코치님들의 어떤 코칭 기법으로 그 아이들이 다시 꿈을 찾고 또 새로운 아이들로 변신했을 때 그때가 아마 제일 행복한 삶이 아니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이 어렸을 적 그 시절은 정말 우리가 어렵고 가난한 시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또 작은 것에 또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았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잠깐 쉬어가는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멀리서 제주도에서 미모의 가수 윤세진 가수님이 나오셨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세진입니다.
밝고 행복한 그런 대한민국 코리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좀 이어갈 텐데요. 밝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려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어른들이 또 기성세대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밝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제 행정관으로 재직할 때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청와대 직원들은 이게 고도의 이제 그 공직 의무, 소위 이제 공직 기간이 아주 굉장히 셉니다. 특히 이제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주 공직 기간이 굉장히 아주 센 그런 이제 세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또 개인의 이제 사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철저하게 이제 보호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이제 초창기에 이제 2013년 2월 달에 이제 청와대 행정관으로 이제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이제 주말에 이제 유일하게 이제 토요일 날 이제 하루 쉬는 날 이제 제가 제 주변에 이제 음식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이제 서빙을 하시는 이제 40대 초반의 아주머니께서 얼굴이 해가지고 이렇게 서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음식을 먹으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집주인 거기 식당 주인께서 평소에 저하고 이제 교우 관계였기 때문에 제게 형제님 한 일주일 있으면은 좀 형제님께 이렇게 좀 부탁을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달리 부탁이 아니라 제가 이제 걱정했던 그 종업원이 여기 성모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민원이라는 게 다른 민원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병원비는 거의 이제 걱정이 없는데, 이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병원비가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근데 그분은 남편이 실직된 상태에서 사각지대에 있으시면서 이제 가정을 또 이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당 종업원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갑자기 이제 뜻하지 않게 대장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2인실로 이제 수술을 받고 바로 2인실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6인실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은 민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2인실에서 6인실로 옮겨달라는 것이 민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민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보다 이분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래서 제가 이제 경기도에 이제 위기가정 무한돌봄 센터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형편이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분을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바로 이제 그 위기가정 무한돌봄 센터장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도움을 줄 방안을 찾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병원비가 650만 원이 나왔는데 6만 5천 원을 내고 퇴원을 하시도록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지금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이제 길거리에서 저를 보면 굉장하게 아주 반갑게 이렇게 이제 저를 정말 맞이해 주시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하나하나가 진정한 그런 이제 마음들이
서로 이제 교감이 됐을 때 바로 우리가 이제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바로 하나의 이제 이런 것도 하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행복한 사회라는 것이 다른 데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을 때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하나 축적돼갈 때 바로 이제 행복한 사회가 구현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일관된 말씀이지만은 교수님 이제 그 TV를 보면서 뭐 이렇게 사건 사고 뭐 살인도 저지르고 이런 거를 보면서요 형량이 너무 가벼운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더라고요. 주위에서 저 정도인데 뭐 5년밖에 안 돼? 10년밖에 안 돼? 뭐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이런 거를 종종 보는데 법학을 전공하셨으니까 혹시 그 사건을 저질렀을 때 형량을 좀 무겁게 해서 정말 다시는 이렇게 저지르지 않도록 할 수 있게끔 법으로 뭐 어떻게 법을 개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좀 안 될까?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너무 형량이 작다. 이렇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재질의 이제 사안에 따라서 이제 형량의 경중이 이제 달 수가 있는 건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법으로도 충분하게 이제 소위 이제 징벌 효과는 이제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 사회가 법이 만능이 아니라 바로 이제 우리가 이 생활 규범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가져나가는 것이 저는 이제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최근에 이제 안타까운 이제 우리 부천에 특히 우리 부천에서 이제 발생된 그런 사안들을 볼 때 그런 것들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정말 이렇게 각박하고 서로 이제 신뢰하지 못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이 징벌을 강화한다 해가지고 이게 범죄가 발생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줄여지는 건 아니고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사회에서 또 우리가 곳곳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아름다움을 이제 실천해 나갈 때 오히려 징벌 효과보다 훨씬 더 사회가 이제 정화되어 가는 것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이렇게 범죄자들이 이렇게 데리고 갈 때 항상 모자랑 마스크를 얼굴을 다 가리잖아요. 그렇죠? 네.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그거를 벗겼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야지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식들 보기도 창피해서 정말 그런 사고를 저지르지 않을까 해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교수님. 예, 밝은 사회, 행복한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냐, 어떤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우선 밝은 사회, 행복한 사회가 되려면 인간 됨됨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인간이 되고 학문을 쌓고, 인간이 되고 돈도 벌고, 인간이 되고 권력도 갖고 하면은 괜찮지만, 바탕교육인 인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 모두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 위의 성쌓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되면 가장은 정년퇴직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가장, 장 중에서 제일 어려운 장이 가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한번 이런 기회에 생각을 해봅시다. 참 그러려면은 이런 댐댐이가 된 인간, 올바른 가치관이 선 인간이 되려면 우선 무엇부터 갖춰야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정신적인 건강을 갖춰야 되고 육체적인 건강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적인 건강은 어디서 나오느냐? 올바른 예절, 부모에 대한 효양하는 마음, 도덕적 가치관, 효행하는 이런 마음, 이런 것들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0년도에 지금부터 15년 전도에 소사고등학교 교장을 할 때 1200명의 70 전후 노인 양반들을 1200명씩 모이고 3년 동안 격려잔치를 했습니다. 말이 1200명이지 적은 그런 인원이 아니죠. 그분들을 모시고 제가 그냥 여러 가지 장기자랑도 학생들 보여주고 또 이렇게 치약, 칫솔, 효자손, 수건 이런 거 이렇게 해서 기부받아서 주고 하면서 그때 우리 학생들 정말 사고 하나 없었습니다. 파출소 하나 가는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효도합시다 하고 그런 생각이 나는데 인간이 되면은 정말 이런 나쁜 그런 행실은 하지 않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두 번째 육체적 건강은 제 친구가 좀 몸이 아파서 서울대 병원에 좀 몇 차례 가본 적이 있는데 왜 그렇게 사람이 많습니까? 나는 사지가 멀쩡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집에 와서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사지가 멀쩡해서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밥을 내 손으로 먹을 수 있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행복이 가까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먼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돈 많으신 분이 병성에 누워서 지금 활동을 못 하시는 큰 재벌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 얼마나 지금 힘드시겠습니까? 그분보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행복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돈이 많고 또 권력을 가신 분들 뭐 금배지 달고 뭐 청와대 있고 뭐 하면서 풍잡던 친구들 하루아침에 영아의 몸으로 이렇게 유치장에 들어갈 때 얼마나 그분보다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네. 자, 그렇습니다. 행복이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창조하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먼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나는 조그만 행복, 참 80노무가 니아가에다 페이지를 가득 싣고 언덕백이 올라갈 때 끙끙대고 올라가실 때 뒤에서 밀어줬을 때 나는 엄청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거 페이지 팔아야 5,000원이라고 합니다. 5,000원. 그걸 죽기 위해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셔서 그걸 수집을 하시는데 그분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도 행복하지만 아침에 조공을 하면서 언덕에 올라가는 그 노인을 잠시 밀어줬는데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랐어요.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자, 우리 모두 행복을 먼 데서 찾지 말고 내 주변 가정에서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찾아서 정말 행복해질수록 노력하고 남한테 행복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시민이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가장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어떤 청소년을 나무라기라고 보다는 우리 학부모들이 먼저, 우리 부모들이 먼저 반성하고 우리가 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또 요즘에 사실 또 저희 세대들은 칭찬이라는 거를 받고 살아오지를 않았습니다. 대부분 칭찬보다는 겸손하고 또 자기 자식을 뒤로 미루는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칭찬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그런 아이들한테 자신감과 자존감을 길러주지 못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요즘에 보면 학교 폭력, 그 다음에 또 집단위로 따돌림,
또 얼마 전에 어디서 있었죠? 학생들이 교사를 하고의 어떤 갈등, 또 자녀와 부모의 갈등, 뭐 이런 갈등 때문에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바깥으로 나와서 그 아이들이 배회하다가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담배와 또 술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작년에는 전국 소년원을 다니면서 그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한테 유해 약물 중독 예방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조금 더 빨리 배웠더라면 저희들이 이 담배 중독 때문에 되지 않아서, 그리고 저는 거기에 소년원에 온 아이들이 한 몇 번 정도 걸려서 글로 온 줄 알았더니 거의 어떤 아이들은 거의다가 훈방 이렇게 대책 없는 훈방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가 커져요? 안대기가 커져서 뭐 뒤에서 뻑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 아이들이 어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초등학생 아이들도 담배를 접하고 또 여학생 아이들도 담배를 접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어떤 갈등을 해소시켜주고 그 아이들의 어떤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저는 제일 먼저 그 아이들의 어떤 칭찬과 지지와 인정을 많이 해주셔서 그 아이들이 어떤 자신감을 찾고 또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소년들이 되셔야 아마 우리 사회가 앞으로도 좀 더 행복하고 또 밝고, 이 청소년들이 밝고 행복해져야지만 우리 사회가 더 밝고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서 요즘에도 이 청소년들을 많이 접하고 또 그 청소년들이 어떤 자신감과 자존감을 찾을 때 저는 거기서 행복함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이 밝은 사회를 만드는 어느 그 기초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말씀에 극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이 시간 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지금 잠시 쉬었다 가는 타임을 하겠습니다. 감성적인 목소리로 시 낭송을 들려줄 홍성래 시 낭송가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신앙송가 홍성래입니다. 성김과 나눔의 사랑의 콘서트 경찰방송에서 낭송을 하게 되어 저도 오늘 행복합니다. 아버지의 기침소리 이미애. 내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풍경 중에 아버지의 뒷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농부였습니다. 이른 새벽 안개를 헤치고 이슬을 밟으며 논둑길을 걸어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골똘하고 성실하며 올곧고 정직했습니다. 문득 멈춰서서 한없이 먼 곳을 응시할 때면 나는 그의 발가락 사이에서 뿌리가 돋아나 그대로 돌이 되고 나무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소리 중에 아버지의 헛기침 소리가 있습니다. 흙물 누렇게 된 손에 삽자루를 쥐고 돌아와 대문간에서 한 번, 팻마루에서 한 번 툭 던지는 헛기침 소리는 말없고 뚝뚝한 아버지가 어머니와 자식들에게 당신의 건재함을 알리는 짧고 붉은
신우였습니다. 사람의 뒷모습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쓰여 있는지, 기침소리 하나에 얼마나 깊은 사랑이 담길 수 있는지 알게 된 건 아버지가 다시는 올 수 없는 곳으로 가시고 난 뒤였습니다. 빛바랜 기억 창고 속 내 아버지의 뒷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많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한밤중 빛에는 지붕 위에 올라가 날이 하얗게 새도록 우산을 받쳐들고 있었던 아버지. 눈먼 아들을 절망에서 건져준 세상이 너무 고마워 미담 주머니를 만들어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둘 나눠주던 아버지. 집 나간 아들을 찾아 온 세상을 헤매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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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슬프고도 찬란한 풍경 속 아버지. 가족의 중심이며 뿌리이고 스승인 우리들의 영원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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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 제 기억 속의 아버지는 정말 원망스럽고 미운 아버지로 남아있는 제 아버지가 지금 이 시간에는 갑자기 그리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세 분 패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행복한 사회, 또 밝은 사회를 우리가 구축을 했다. 지금 세 분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회가 됐다 하면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사람들의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밝은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구축이 됐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지금하고는 다르게 뭐가 변화가 될까요? 예, 살만 나는 세상이 되겠죠. 예, 우선 이제 희망이 있는 사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절망감도 결과적으로 이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이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제 밝은 사회, 또 이런 행복한 사회, 또 행복한 사회가 되면 이제 국민이 행복하겠죠. 그리고 국민이 행복하면 이제 모두들 가정도 행복하고 또 나라도 행복하고 모든 게 다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은 사실은 이제 좀 이상이죠. 그리고 이제 그 행복이라는 것은 답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내가 행복하다고 할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행복을 이렇게 가질 수 있다고 해서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내 마음 속에 내가 행복한 그런 이제 마음이 내가 행복한다. 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를 이제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되고, 또 우리 스스로가 답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예. 제가 이 여행을 좋아해서 지난 금년에는 이제 미국 한 달 동안, 인도 또 한 보름 동안, 또 여러 번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일본 쭉 좀 한 20여 개국을 다녀왔어요. 이제까지. 그래서 다니면서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살았다는 것을 참 행복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6.25 나가지고 전후 36년 동안 일본인들한테 압박을 당하면서 식민지 생활하고 그때 정말 불행했겠죠. 그러나 그것을 다 이겨내고 지금 이만큼 성장을 해서 하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뚝 이렇게 살아간다는 자체가 더없이 저는 행복하게 느꼈습니다. 애국에 갈 때마다. 한 보름 전에 인도를 갔다 왔는데 아이고 인도 정말 살 곳이 우리나라 되려면 언제 따라올까 하는 생각 들 정도로 나는 인도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민은 월등하게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에 매스컴에 많이 좀 가끔 오르내리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참 바람직하지 못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사회적인 여러 가지 범죄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자 우리는 왜 이런 그 사람한테만 돌을 던질 것이냐, 우리는 아이를 성장시키면서 과연 밥상머리 교육 그 자녀와 얼만큼 대화를 많이 했느냐, 부부지간에 얼만큼 대화를 많이 했느냐, 주변 사회와 얼마만큼 대화를 많이 해서 공유하도록 노력을 했느냐.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엄마가 도시락을 싸줍니다. 고학년이 되면 후라이 하나 놓으면 그것이 별미입니다. 지금은 점심도 학교에서 먹지, 고등학교 저녁도 학교에서 먹지, 엄마랑 부모랑 같이 대화할 수 있는 밥상머리 교육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러다 대학 지나가고 이렇게 친구 사귀고 하다 보면은 부모와 가깝게 이렇게 친애락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 형성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사회 나가면 제잘나서 출세하고 제잘나서 취직하고 이런 사회가 될수록 행복감은 멀어집니다.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자녀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도록 노력하고 교육부라든가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기회를 경로야상 고치라든가 올바른 기본 예절 지키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가장 뭐 나이 먹었다고 시집장가 가서 가장이 되는 것보다는 과연 한 가정에 가장이 됐을 때 그 역할과 책임이 어떻다든가 이런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사회 문화가 조성이 돼야지 오직 출세, 권력, 오직 돈 이렇게 올인하다 보면 불행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정신적인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행복 추구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자기 좌표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우선 소규모 조직인 가정부터 다져나가는, 그러다 보면 조그만 이웃 사회 국가로 번져서 우리 국민이 지금도 행복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을 이렇게 메울 수 있다,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을 창조하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행복이 우리한테 온다고 하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 아침에 앞마당을 빗자루로 쓸면서 어른들이 지나가면 다 인사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엘리베이터를 타셔도 거울만 쳐다보고 있고 벽만 쳐다보고 있는 게 현실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누가 지나가도 다 동네에 어느 분이 지나가도 다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서로 인사하고 그러면은 착하다 이렇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지만 나가다 보면은
이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셔도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 먼저 인사하고 또 경비 아저씨도 얼마나 요즘같이 얼마 전에 눈이 오면 눈 쓰느냐고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같이 그 아저씨한테도 격려 한마디 해주시는 게 그게 인사하는 것이 다시 우리 사회를 밝게 해준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너무 풍족하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뭐 하나 줘도 감사한 거를 사실 많이 잊고 사는 게 그래서 다시 우리가 행복해진다면 인사하는 것과 감사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나 라고 또 생각하고 저는 마지막으로 나눌 수 있는 사회 정말 우리가 한 개라도 밥 한 톨이라도 우리가 나눠 먹는다고 했는데 옛날에는 떡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떡을 해서 이웃집에 또 이사를 가면은 다 이웃집에 떡을 다 돌리고 나눠 먹고 또 어떤 김장철이 되면은 김장도 서로 가서 도와주고 이런 사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김장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들한테 김장이냐니까 김장을 했대요. 그래서 몇 포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적어도 100포기 200포기 이렇게 했는데 3포기를 했다 그러길래 그것은 김장이 아니고 김치 담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게 이렇게 맞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요즘에는 거의 다 이렇게 핵으로 분열돼서 살다가 보니까 저희들도 둘이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하게 되면은 항상 남아요. 그래서 남은 걸 먹다가 주는 것보다는 먹기 전에 경비 아저씨한테 같이 나눠 먹읍시다 하는데 그래서 나눠드리고 항상 우리가 이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온다면 우리 사회가 밝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이웃, 그 다음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조금한 거라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사회가 온다면 다시 밝아지는 그런 귀한 생활이 되지 않을까.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모든 국민이 아주 작은 것에서 감사하고 작은 것에 행복해 한다면은 그 행복 지수가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그러면 정말 밝고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사회가 되면은 TV를 틀면 그때는 아주 따뜻하고 포근하고 정감 있는 뉴스만 보도되지 않을까. 그런 욕심을 한번 내봅니다. 마지막 출연 분이 계시는데요. 이형걸 가수님, 저 나훈아 동생인 줄 알았습니다. 탤런트 출신의 가수이십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걸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탤런트 이형걸입니다. 날 보며 웃어준 그대의 미소
순간 나 지금은 어딘데 느낌이 이런 줄 몰랐어 사랑이 다가오는 걸 내 가슴 두근두근 느꼈어 내 마음 빼앗은 사랑 내가 왜 못되기고 있을까 기다렸던 사랑 지금도 자기를 바라고 그대로 내 사랑이야 내가 먼저 모를 거야지 내 사랑은 도무지 그 사랑 내가 먼저 고백해야지 내 사랑은 도무지 그 사랑 내 사랑은 도무지 그 사랑 재미없는 토크에도 노래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밝고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내가 기여를 한다 하면은 어떤 기여를 먼저 하시겠는지. 예.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오늘 우리 이제 고봉주 전 교육감님은 이제 제가 이제 부천에서 시의원 할 때부터 이제 인연이 되셨고 또 우리 그 고봉주 이제 부교육감님으로 이제 계셨을 때 사실 이제 우리 교육부에 이제 우리 경기도의 이제 교육의 이제 수장으로서 이렇게 이제 좀 존경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좋은 말씀 이제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이제 그 오담 이사장님이시죠? 네,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사실 이제 청소년 문제 그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이제 이렇게 실무적으로 이렇게 현장에 우리 청소년 문제를 함께 이제 고민하시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가야 될 여러 가지 바람직한 이제 길을 이제 그 모색을 하시면서 정말 우리 청소년의 여러 가지 문제와 해결 방안을 이제 마련해 주시고 있는 우리 이사장님의 이제 말씀을 많이 이제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행복한 사회 구현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 속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 행복이라는 것은 이제 가장 행복의 수치는 경제 성장과 비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행복하다고 느낀 사람은 벵글라데시 아주 그 GNP가 아주 가장 낮은 벵글라데시 국민이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 사회에 저는 이제 기여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아까 이제 우리 고봉주 부교육감님도 저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예뻐해 주셨던 게 사실 이제 그 우리 이제 그 교육감님도 어렸을 때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셔서 사실 자수성가 하셔서 경기도 교육의 수장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초등학교가 전부인 이제 제가 박사학위도 받고 대학 교수도 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그 모든 공무원이 청와대 근무하는 것이 굉장히 로망이에요. 사실 이제 아까 우리 고봉주 부교육감님은 이제 청와대 이제 옛날 과거에 이제 권력이 아주 셌을 때 청와대 그러면은 뭐 그냥 권력의 핵심에 부가 있는 것처럼 이제 그건 좀 우리 부교육감님이 조금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셨는데 사실 이제 가장 고생하는 데가 또 청와대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정말 그 가장 막중하고 또 우리 국민의 행복과 삶을 위해서 가장 노심초사하는 데가 사실은 청와대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이 아주 궁궐 같은 데서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마치 권력의 핵심 부처럼 이렇게 모든 게 다 청와대가 해결한 양, 또 청와대가 모든 것을 권력을 이렇게 남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야말로 24시간이 아니라 25시간 정도로 국민의 행복과 국민의 어떻게 하면 이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거의 가장 핵심에서 이제 고생하는 곳이 저는 이제 청와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2년 6개월 동안 이렇게 했던 것,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바로 청와대가 그야말로 정말 가장 국민들의 어떻게 하면 국민의 행복을 가져다 줄 거냐라는 그렇게 고민하는 데다, 이렇게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그러면은 앞으로 그러면 여러 가지 국정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런 행복한 국민 행복에 어떻게 기여할 거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의 삶의 그런 열정, 저는 제 삶이 바로 열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열정은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바로 저는 이제 도전 정신이 아니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도전할 때만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나 또 그리고 가정이나 또 국가나 사회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즘 아무리 국가가 사회가 이제 병폐다 이렇게 이제 해서 절망이 나기 희망이 없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바로 셀조선, 탈피 이런 이제 용어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자수성가했던 사람들한테는 또 어떻게 조롱을 하냐면 노력이라고 이렇게 조롱을 한답니다. 이것은 바로 기성세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깨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금방 이렇게 고쳐지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삶이 바로 그런 어떤 역정의 한편의 드라마 같은 그런 삶은 어떻게 보면 제 개인으로 봤을 때는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무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전혀 별개이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바로 희망이 있을 때 바로 이제 꿈도 생기는 것이고 또 꿈이 바로 희망이고, 저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감사하면서 끊임없는 그런 이제 감사함, 우리가 조그만한 것이라도 우리의 소중한 그런 것들로 우리가 가져갔을 때 바로 우리가 각자 사회에 이제 기여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저의 삶의 열정을 바로 이제 우리 국가와 또 우리 부천과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행복하는 그날까지 계속 저는 이제 그 꿈을 향해서 바로 이제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또 오늘 이 자리에서 각오를 또 드리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강효정 교수님이 아주 그냥 거대한 꿈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자기가 본질하고 좀 어긋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긴 그야말로 밝고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여를 해야 되냐, 이런 자리인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알고 왔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기여한다면, 지나가다가 폐혈증 죽는 노인이 지나가면 빈병 하나 놔도 이 약가다 씻어다 주고, 또 폐혈증 죽는 노인이 지나가면 빈병 하나 놔도 이 약가다 씻어다 주고, 또 폐혈증 죽는 노인이 지나가면 빈병 하나 놔도 이 약가다 씻어다 주고, 또 폐혈증 죽는 노인이 지나가면 빈병 하나 놔도 이 약가다 씻어다 주고, 또 폐혈증 죽는 노인이 지나가면 빈병 하나 놔도 이 약가다 씻어다 주고, 또 폐혈증 죽는 노인이 지나가면 빈병 하나 놔도 이 약가다 씻어다 주고, 또 폐혈증 죽는 노인이 지나가면 빈병 하나 놔도 이 약가다 씻어다 주고, 또 폐혈증 죽는 노인이 지나가면 빈병 하나 놔도 이 약가다 씻어다 주고, 또 폐혈증 죽는 노인이 지나가면 빈병 하나 놔도 이 약가다 씻어다 주고, 또 폐혈증 죽는 노인이 지나가면 빈병 하나 놔도 이 약가다 씻어다 주고, 또 폐혈증 죽는 노인이 지나가면 빈병 하
미학가는 밀어주고, 그리고 요즘에는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면 너는 세상의 빛이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호롱불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너는 내 꿈은 이루어지리라 이런 마음으로 결안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생활하는 모습, 아까 노숙자라든가 이렇게 폐지짓는 노인이라든가 이런 그 어려운 그 공사장에서 어려운 일을 한다든가 이런 테마가 있는 그림을 그려서 제가 그 학생은 학생, 어려운 사람이면 어려운 사람한테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전시를 통해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어떠한 이윤이 창출된다면 그런 참 자금을 주변에 어려운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박하사탕 하나라도 치약칫솔 하나라도 나누어서 쓸 수 있는 그런 노후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나이가 많진 않지만 제가 앞으로도 70이 되려면 한참 멀었지만 뭔가 이제 인생을 이렇게 기승전결 마무리를 하면서 뭔가 나보다 주변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려면 밝고 명랑한 사회를 하면 너는 지금 뭘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마음으로 항상 행복을 갖고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제가 어떻게 기여하는 것보다는 저는 한국청소년 유해물 중독 예방 협회가 여가부에서 비영리 단체로 이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인 분들은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인증, 전문 코치, 상담사, 또 교육자분, 또 청소년들을 염려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정말 저희는 올해도 작년이군요. 벌써 작년에 어느 학교에 얘기를 했더니 저희는 학교가 너무 멀어서 너무 외곽 지역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먼 외곽 지역에도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꿈과 비전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아이들, 그 학교를 찾아가서 그 아이들한테 꿈과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협회가 되고 또 그런 협회가 많아짐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 밝아지고 또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기 소록도 아주 외곽 지역에 굉장히 먼 데서 저희는요 강사비도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데도 저는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 아이들한테 꿈과 비전을 찾아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또 그 많은 분들이 같이 합심해서 그 아이들한테 꿈과 비전을 찾아주는 일을 계속적으로 기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세 분 귀한 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방청객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작은 것에 감사하며 멋진 새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